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사 교사 남유리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진도를 나갈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랑은 일제강점기를 배울 거예요. 교과서와 한국사 노트, 그리고 색깔펜, 그리고 여러분 수업할 마음가짐을 준비해 주세요. 자, 앞으로 진도 나갈 때에는 여러분이 한국사 노트에 오늘 수업 내용을 직접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형식은 매우 자유롭습니다. 혹시 정혜란 선생님이 학습지를 나눠주신다면 거기에 정리를 하고 노트에다가 붙여도 돼요. 당연히 오늘은 미리 이야기를 내가 못했었으니까 패스고 다음 시간부터는 꼭 수업 때 한국사 노트 챙겨주세요. 자, 교과서는 167페이지입니다. 자, 소단원 주제가 나와 있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단통치와 토지조사사업.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오늘 수업에 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포인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910년대 일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한국을 통치하였을까? 여러분은 안 읽었겠죠? 하지만 전 읽었어요. 왜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자, 우리 여기 오늘의 포인트 여기다가 별 곱하기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자, 앞으로 저는 항상 소단원 시작할 때 나오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1910년대 일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한국을 통치하였는가?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벌써 할 수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눈치 빠른 애들은 알겠지만 답은 우리가 이미 먼저 읽었어요. 바로 무단통치와 토지조사서. 이게 답인 거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이제 본문을 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을 읽을 건데 왠지 여러분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 같아 아니면 왠지 시험에 나올 삘이다 싶은 거는 여러분 스스로 먼저 연하게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럼 본문 읽을게요.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다. 1910년 일제는 국권을 강탈하고 대한 제국을 식민지로 삼았다. 또한 식민통치의 최고 기관으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헌병경찰을 앞세운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선왕에게 한국 통치의 정권을 위임받은 조선 총독은 육군과 해군 대장 중에서만 임명되었고 입법사법, 행정군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 총독부는 식민 통치에 한국인의 의견을 반영한다며 자문기관으로 중추원을 설치하였으나 3.1운동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소집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여 기존의 국면 동리를 통폐합함으로써 전통적인 지방 세력을 약화하였다. 또한 지방관리의 대부분 일본인과 친일 인사를 임명하였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한번 필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연하게 동그라미 친 거랑 선생님이 필기해 주는 거랑 일치하는 게 많을수록 나는 시험을 잘 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필기할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이 동그라미 친 거랑 제가 네모 친 거랑 거의 비슷한가요? 네, 그러면은 우리 필기한 거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번 설명해 볼게요. 1910년 8월 29일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조선이 결국 주권을 잃게 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치욕스러운 날 경술국치 이후에 식민지 조선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 군사 등 모든 것을 통치하기 위해 새로운 통치기구가 생깁니다. 그게 뭐죠? 네, 조선 총독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높은 사람 책임자가 누구다? 그렇죠. 조선 총독. 조선 총독은 일본에서 세 번째 정도 되는 권력자였습니다. 가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선 총독은 절대 조선 사람이 아닙니다. 100% 일본인입니다. 일본에서도 어마어마한 권력자만 조선 총독이 될 수 있어요. 서열 1등은 천황이고 2등은 일본의 총리 대신 그리고 3등이 조선 총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총독의 권력은 엄청나게 막강했죠. 그리고 조선 총독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육군, 해군, 대장만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식민지 조선인들은 경찰력, 군대력 등 강제적인 힘, 억압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무단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조선을 다스릴 때 조선인들의 의견은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자문기관이라고 해서 이 중추원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뭐하노?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중추원 명함만 있고 아무런 우리의 식민지 조선인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다음 문단 한번 볼까요? 헌병 경찰을 앞세워 무단 통치를 실시하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학교에 엄청나게 무서운 교장 선생님이 온대요. 여러분이 온라인 출석 체크를 40분에 딱 클릭 안 하면은 전부 때리고 무단 넣고 그리고 또 뭐 아예 퇴학을 시키고 난리를 친대요. 자,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당연히 가만 안 있겠죠. 당연히 맨 처음에 이렇게 억압적으로 누르고 우리 의견 반영 안 해주고 일본 너무 믿고 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불만을 가지고 반항할 수가 있어요. 싫다고 울분을 터뜨립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쭈쭈 우쭈쭈 할까요? 아니요. 인마들이 우리가 만만하니까 반항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만만한 게 안 보이도록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다시는 불만을 말 못하도록, 불만은 속으로만 생각하도록, 밖으로 절대 드러내지 못하도록 죽어라 깝깝합니다. 눈도 못 뜨게 팹니다. 재채기를 해도 기침을 해도 선생님이 손만 들어도 때리는 줄 알고 움찔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헌병 경찰을 앞세워 무단 통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느낌 약간 오죠? 자, 그럼 그 느낌 가지고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거 좀 중요하다 싶으면 연필로 살짝 미리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세요. 헌병 경찰을 앞세워 무단 통치를 실시하다. 1910년 일제는 헌병이 일반 경찰을 지휘하며 치안 업무까지 담당하는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하였다. 일제는 헌병 사령관을 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경무총감에도 임명하였으며 전국 곳곳에 헌병대와 경찰 조직을 한 곳에 함께 두었다. 헌병 경찰은 일반적인 치안 업무뿐만 아니라 첩보, 세금, 징수, 농사, 계량 등을 담당하며 한국인의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정식 재판도 없이 즉결 심판만으로 벌금, 구류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조선 총독부는 조선 태형령을 제정하여 한국인에게만 태형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일반 관리와 교사들에게도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 하였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또 선생님이랑 필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한번 설명해볼까요? 자, 무단 통치, 그러니까 힘에 의한 통치, 강압 통치, 억누르는 통치. 그거의 핵심이 뭐라고 돼 있어요? 헌병 경찰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그럼 헌병이 누구예요? 헌병. 여러분 헌병 그래도 좀 들어봤어요. 헌병은 사실 그냥 경찰이 아닙니다. 바로 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다스리기 위한 그런 용도가 바로 헌병 경찰이에요. 그런데 1910년대에는 여러분 민간인이 잘못했다. 그래도 누가 잡아간다, 누가 체포한다? 헌병 경찰이 체포한다는 거예요. 헌병 경찰이 여러분 일상 속에서 계속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한다. 그러면은 포도리가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잡아간다? 헌병이 잡아간대요. 전국에 이렇게 민간인을 억압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헌병 경찰 조직이 1560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일본 순사가 헌병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바로 체포. 그 자리에서 재판. 3초 만에 판결. 공동이 퇴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감옥에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감옥에 보내게 되면은 뭐 관리해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막 이런다고 돈이 든다고 그냥 태형으로 때리는 거를 좀 선호했대요. 1910년대 사람들이 많이 받았던 형벌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 50% 차지하는 게 그게 바로 태형이었습니다. 나와 있죠? 태형은 한국인만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 전부 다 그리고 교사들한테도 제복 입히고 칼차게 해가지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거예요. 그럼 수업 시간에 여러분 조는 순간 어떻게 된다? 칼부림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선 태형령은 좀 중요하니까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조선 태형령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요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해 적용한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당연히 나오고요. 자, 그리고 또 이거 이외에도 무슨 내용이 잘 나오느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형틀, 거기에 양팔을 벌려서 묶고 양다리도 묶고 그리고 엉덩이 노출해가지고 친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또 비명 지르는 거를 대비하여 재갈을 물린다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또 하루에 한 번 때린다. 근데 한 번 때릴 때 최대 30대까지 때릴 수 있다. 그럼 얘가 만약 80대 맞기로 했으면 며칠 동안 때린다? 그렇죠. 결국 3일 동안 때린다. 이런 것들. 이런 게 잘 나옵니다. 이 사진은 3.1운동에 참여했다가 태형 처벌을 받았던 학생의 엉덩이예요. 엉덩이에 살 덩어리가 통째로 떨어져 나가서 피부가 결국 괴사했습니다. 이때는 아직 페니실린, 항생제가 개발되지 않아서 그냥 피부 곰고 고름 나오고 하면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이런 처벌을 받았던 학생이 12,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전 조용조용한 스타일이라서 눈에 띄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아마 태형하고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라고 하는 애들 있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외는 없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세상에나 unbelievable. 여러분, 이게 바로 태형을 맞았던 제목, 원인들이에요. 가로수 꺾음 5대. 여러분, 벚꽃 사진 찍다가 갑자기 머리에 꽂고 싶고 입에 물고 사진 찍고 싶고 이래가지고 한 줄기 꺾죠. 그러면 태형 5대 겁니다. 청소 시간에 학교 청소 열심히 안 한다, 학교 앞이 더럽다 라고 하면은 담당 청소구역인 애들 10대 추가합니다. 덜 익은 감을 팔았다. 여러분, 이게 내가 보기엔 제일 말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만약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쳤다. 그리고 상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장사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태형 80대 가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3일 동안 맞아야 되겠죠. 남자애들, 축구하다가 더워서 우통을 깠다. 그러면 태형 10대. 그리고 허가받지 않고 복날에 몸보신할 거라고 멍멍이를 잡았다. 그러면 40대. 이틀 동안 맞아야 되겠죠. 멍멍이랑 손잡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래도 일제강점기 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식민지 노예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인의 자유를 억압하다. 자, 이번에 읽을 때도 여러분 똑같이 연필로 중요한 것 같은 단어에 동그라미 치면서 볼게요. 식민지 노예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인의 자유를 억압하다. 일제는 국권 강탈 후 한반도를 영구히 일본의 영토로 삼고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고자 제1차 조선 교육령을 제정 시행하였다. 1911. 조선 총독부는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 위주로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수신 교육과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보통 학교의 수업 연한을 일본보다 짧은 4년으로 하고 대학 설립을 허용하지 않았다. 조선 총독부는 이러한 교육 정책을 통해 식민 지배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한국인을 일제에 순응시키려 하였다. 한편 일제는 한국인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였으며 한국인이 운영하던 황성신문 내 발간을 금지하고 대한매일신보의 이름을 매일신보로 고쳐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로 만들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필기해 볼까요? 식민지 노예교육. 우리 스스로는 자아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교육. 다시는 우리가 독립을 생각 못하게 만드는 교육. 그게 바로 식민지 노예교육이죠. 일본이 만들어 놓은 정규 교육과정에 다 밟고 나면은 난 쓰레기야, 나 쓸모없는 존재야, 내가 뭔 세상에 쓸모가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만 뿌리 있게 박아버리는 교육.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써먹어야 되니까, 노동력을 부려먹어야 되니까 일본어는 좀 가르쳐주고 조선인이라고 하는 생각은 완전히 있게 만들고 숫자 하나 둘 셋 넷 정도는 셀 수 있게 만들고 나중에 뭐 농사하도록 공장에 써먹도록 해야 되니까 농업, 상업, 공업과 관련된 기초 지식은 조금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는 그래, 난 스스로 못하지만 누가 시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내 결정은 못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교육. 그게 바로 식민지 노예 교육이죠.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1차 조선 교육령입니다. 1차가 있으니까 당연히 2차, 3차도 있겠죠.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했던 것 중에서 보통교육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그쵸? 일본인들 말에 복종하게 만들고 일본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고 쓰고 말할 수 있게 만들고 숫자 좀 알게 만들고 이거예요. 자, 그럼 실업교육 이거는 뭘까요? 농업, 상업, 공업에 관한 기초 지식들. 왜? 얘들 만들어서 농민 만들어서 그 노동자 만들어서 스타를 해야 되니까. 초등학교는 몇 년? 4년이에요. 빨리 졸업하는 것 같아서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빨리 졸업시켜가지고 공장에 보냅니다. 아까 제가 깜빡하고 말을 안 했는데 몸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직업이 없다. 백수다. 그러면은 조선 태영령에 의거하여 20대 맞습니다. 선생님, 전 그럼 일도 하기 싫고 뭐 태영 맞기도 싫으니까 그냥 공부 좀 더 할래요. 안 돼요. 왜냐? 대학교가 없거든요. 공부하려면 유학 가야 돼요. 한마디로 돈과 권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일본은 조선을 어떻게 만들려고 한다? 그쵸? 식민 지배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한국인을 일제에 순응시키려고 하였다 나와 있죠? 여기다가 별 곱하기 1000개. 그리고 절대 반항하거나 반대 의견을 공공연하게 내지 못하도록 집회와 결사를 금지. 그러니까 모이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대한제국 말기에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우리는 일본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나타냈었던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구국운동의 핵심이 되었던 대한매일신보. 얘들도 결국엔 뭐가 되었다? 총독부에 소속되어 있던 신문이 돼버렸잖아요. 그쵸?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일본이 조선인들은 어떻게 교육하고 일본인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였느냐라고 하는 거를 매우 대비되게 보여주는 동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거에 바탕으로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먼저 그림 좀 볼까요? 그림에 나와 있네요. 그림에 뭐라고 돼 있어요? 헌병대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거 몇십 년대, 몇 년대 모습이다. 그렇죠. 1910년대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럼 1910년대에 대한 거 고르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하고 통치하였다. 통감부예요? 아니죠. 총독부죠. 총독부. 자, 그래서 틀렸고. 자, 니은에 1910년 헌병경찰 제도를 실시하였다. 맞나? 예, 이건 맞아요. 자, 다음. 디귿에 중추원이 왕명, 출납 등의 정무를 담당하였다. 오늘 이런 단어 나온 적 있어요? 없죠. 자, 이거는 이전 시대에 고려 시대의 중추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중추원이라고 하는 이 기구 단어가 일제강점기 때만 나온 게 아니라 앞에 고려 시대에도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려 시대 배운 애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다음 리을. 일반 관리와 교사들에게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 하였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그럼 답은 몇 번? 니은 리을 해서 4번. 4번이다 라고 하는 거. 자, 다음 자료가 설명하는 일제의 법령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까도 봤죠? 자, 조선총독부는 한국인에게만 매로 다스리는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건 바로 볼 수 있어요. 뭐예요? 조선 태영령. 이것도 4번. 됐죠? 여러분 오늘 배웠던 내용들 그냥 책에만 필기하지 말고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사 노트에다가 본인이 자유롭게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제가 확인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밴드에 댓글 달 때 아까 전에처럼 여러분이 정리한 내용 사진 찍어서 댓글로 그냥 올려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